예, 안녕하세요. 시팀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중에서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환경 전공 살리면 꾸준한 소득 가능한가? 이런 관련된 주제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내년에 그 전문대 환경과를 가려고 하는 30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수질대기 산업기사를 우선 취득하고 여건이 맞으면 이제 어, 중소기업 갔다가 이직할 생각이 있대요. 그리고 이직 꾸준히 소득을 벌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한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런 내용에서 이제 질문 주셔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질문을 드렸고 질문을 좀 빠르빠르 하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수질 대기 산업기사 취득이 이제 이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 쪽은 이제 크게 수질 쪽,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뭐 온실가스 이런 정도의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수질하고 대기가 이제 주로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대기를 먼저 따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기를 이제 대기 시설을 가진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이제 그 다음 수질하고 대기를 이제 취득하게 되면 폐기물 기사가 있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내니까 저는 이제 대기랑 수질 같이 가지고 있고 대기를 많이 찾는다고 이제 선배들하고 듣긴 들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저는 수지를 좀 더 좋아했기 때문에 수지를 먼저 따고 이제 대기를 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질 대기 다 갖고 있는데 우선 이제 대기를 먼저 따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취업 후 경력사 이직하려는 생각. 예, 이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이제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취업하면 좋겠죠. 당연히 취업하기 좋겠지만 두 번째 이제 방법은 1번하고 2번이 있다면 한 1년 정도는 자기 원하는 지역에 이제 지원해가지고 취직하면 좋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좀 중견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한 다음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급여 수준이라든지 복지 혜택이 있는 기업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 기본 전략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을 이제 선택하실 때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좋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이제 등록된 기업이었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어, 업종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라는 반도체 업종 뭐 철강이라면 철강 조선이면 조선, 기계면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의 먼저 중소중견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환경 관리 쪽이고 환경은 이제 기업체 내부에서 법규를 대응하는 환경 관리 업무를 하는 쪽이고 나는 환경 전문 업체를 가겠다. 예를 들면은 자가 측정 업체라든지 환경 인허가 업체라든지 환경 플랜트 업체라든지 환경 문제 관련된 실질적인 환경 기술인이 많이 있는 직장이 되겠죠. 이런 쪽에 가겠다 생각하신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이런 업종은 대체적으로 급여 수준이 좀 낮습니다. 낮다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어, 잘 알아보시고 현직들랑 인터뷰한 후에 이제 가시면 좋겠고 환경 인허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급여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인허가 쪽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기준 소득 수준이 기대가 높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안 맞죠. 지금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을 얻는 업종이 IT 쪽인 것 같아요. IT 쪽에 있는 직종이 아무래도 소득이 더 높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환경 전공자는 요밖에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30세에 이제 남자인데 전문대에 가가지고 2년 후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대기업을 취업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중소 중견기업을 취직한 다음에 다시 이직을 하겠다. 이게 33, 이 정도의 이제 첫 번째 직장을 얻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한 경력에서 2년에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36세 정도 됐을 때 과연 대기업에서 나를 채용해줄 그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굳이 환경 쪽에 지금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해가지고 할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 동기가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한 20명 정도만 환경 관련된 직군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직군에서 해요. 그래서 한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에 되게 많은 환경공학 관련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하는 곳은 매우 적어요. 300명 정도 되는 기업에서는 한 명 내지 뭐 진짜 많으면 2명 정도의 환경 인력 뽑고 이마저도 안 뽑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인데 너무 늦은 나이에 좀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이제 드린 말씀이니까, 본인이 정말 이제 나는 환경 직무를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1, 2년 이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 하나 추천을 드리면, 제가 이제 IT 업무를 이제 추천을 드린 이유가 최근 관련 개발자 인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연봉을 2천만 원, 2천만 원 더 주고도 이제 뽑아간다는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인원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 관련 무료 교육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취업을 앞선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가스 안전 관련 업무의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떻냐라고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석탄에서 이제 석유에서 가스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스 시대. 무슨 수소경제 하잖아요. 이 수소가 실제로는 이제 고압가스로 운영되거든요. 작게는 200바, 높게는 700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압의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점검원이라든지 안전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선임할 인원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라든지 기능사를 한번 취득하기가 적어도 이제 짧으면 6개월의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취득해 놓은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 답변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환경산업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나왔는데, 메인은 수질, 대기, 폐기물 이 업무가 되겠어요. 수질 오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가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가 측정하는 업무가 있고, 요거는 자가 측정만 해주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일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질 공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수질 이제 폐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게 되는데, 폐수와 오수 송상이 매번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을 조율을 해서 환기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가지, 호기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가신지, 어떤 약품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 관리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건 또 이제 수질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제 기업에서 이제 대응하는 수질 관리 업무, 이쪽에서는 정수나 상수나 하수 이제 관리하는 업무. 이 업무를 지금 정부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에다가 위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뽑는 인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뭐 대기라든지 온실가스, 기상관리, 기후 이렇게 있는데 기업에서는 주로 대기 환경 관리를 합니다. 대기 환경 관리를 하면 가시게 되면 대기 배출 시설이 있고 대기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 인허가 받은 후에도 운영일지 작성이라든지 자가 측정이라든지 어, 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이제 진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는 사업장은 일반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지정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지정 폐기물을 얼마만큼 배출할 것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위탁업체를 관리할 것인지 이제 계약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문 업체 토양도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쪽에서 이제 일부 인원을 가지고 소음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녹록지 않아요. 왜 녹록지 않냐면 기업 내부에서 이제 보통 대기업의 이제 환경 관리 쪽에 이제 취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싼 기사를 갖고 있다는 건 뭐 토익 점수가 높다든지 학벌이 좋다든지 이런 게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기업 내부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포지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이제 기여도가 높지를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우리 쪽에 지금 법규에 대해서 대응하는 업무가 대부분 이제 어, 업무고 매출이라든지 수익률 향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진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도 이쪽에 이제 좀 직무를 하시는 분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2020년에 이제부터 ESG 경영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ESG 경영이라는 게 이쪽은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환경 쪽에 이제 포함했죠. 오염물질 최소 배출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탄소 배출 제로라든지 이런 쪽에 이슈가 되고 있고 오염물질 최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환경 쪽도 회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 반, 어, 오류 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이제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티인양이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